세무사 1차 시험까지 이제 딱 3주가 남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지금 상법 앞에서 마음이 무거운 분일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조문은 셀 수 없이 많고 판례는 곳곳에 지뢰처럼 박혀있고 회사 편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달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책상에 앉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시기입니다.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 공포가 어떤 건지 충분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은 3주에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선택해서 80점 이상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쓴 방법은 지금 3주 남은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가식적인 응원이 아니라 먼저 지나온 사람의 아주 솔직한 회독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인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영역 겪어보지 못한 환경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이 영상 안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적어도 오늘 무엇부터 펴야 할지는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거창한 다짐 말고 당장 해야 할 한 가지가 손에 잡히는 게 목표입니다. 3주라는 시간은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두 얼굴을 가집니다.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다시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두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는 게 이 시기의 정상 범위입니다. 특히 상법을 선택한 분들은 이 시기에 체감하는 불안이 훨씬 더 큽니다. 조문이 너무 많고 판례가 곳곳에 박혀있고 단원마다 분량이 무거워서 이게 왜 이렇게 많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과목이니까요. 특히 회사편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은 합니다. 그 압박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책을 펴는 것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3주 남았을 때 느끼는 공포는 합격한 사람도 다 겪었습니다. 저도 겪었고 주변 합격자들도 다 겪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3주를 보낸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부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책이 안 펴집니다. 그냥 이게 정상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책상 앞에 다시 앉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불안과 함께 그냥 오늘 분량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은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점부터 먼저 인정하고 가시죠.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세무사 1차에서 상법을 선택 과목으로 골랐고 결과적으로 8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법이라는 과목이 막연히 떠도는 것만큼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주변에서 상법은 무조건 힘들다, 조문이 많아서 시간 낭비다, 이런 말을 들어왔을 텐데 그 말에 너무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법을 고른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조문이 많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출제 패턴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른 선택 과목은 해마다 변주가 큰 문제가 섞여 나오는 반면 상법은 기출 해독만 제대로 해두면 시험장에서 내가 봤던 얼굴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한 만큼 돌려받기 쉬운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공부한 만큼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법은 공부량 대비 점수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량 대비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을 안 본 사람에게 점수를 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상법은 어렵지만 3주에도 할 만한 과목입니다. 단 방법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3주가 아니라 3개월이 있어도 점수는 안 오릅니다. 반대로 방법을 제대로 잡으면 3주만 써도 합격선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믿고 다음 섹션으로 가시죠. 상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양이 너무 많다는 압박감입니다. 조문 수백 개, 판례 수십 개, 거기에 회사편은 또 별세 개처럼 방대합니다. 처음 책을 펴면 분량에 먼저 기가 눌려서 공부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이 많은 과목은 역설적으로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제한됩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모든 조문을 공정하게 묻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백 개의 조문 중에서 매년 수십 문제를 뽑아야 하는데 아무 조문이나 넣으면 매년 난이도가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결국 변별력이 확보되는 영역, 그리고 과거에 계속 반복 출제된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 과목의 진짜 시험 범위는 교재 전체가 아니라 기출의 범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받아들여도 3주 남은 지금 공부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핵심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재 전체를 다시 정독하려고 하지 마세요. 3주 남은 상황에서 정독 한 번 돌리는 대만 2주일을 써버리면 회독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둘째, 기출을 시험장이 아니라 공부의 중심에 두세요. 기출은 실력 점검이 아니라 교재 선택의 기준입니다. 셋째, 기출에 붙은 조문과 판례만 교재에서 찾아 옆에 붙여 외우세요. 특히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기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문제가 근거로 삼은 조문과 판례를 교재에서 찾아 형광펜으로 연결해두세요. 문제 번호를 조문 옆에 써두면 나중에 이 조문이 몇 번 나왔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작업을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다음 회독부터는 기출에 등장한 조문만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교재 전체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수험생일수록 교재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볼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제3주를 어떻게 쪼개서 돌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학습 속도가 다르니까 정답은 없지만 제가 실제로 돌렸던 방식을 기준으로 제안합니다. 중요한 건 회독 횟수 자체보다 회독의 밀도입니다. 기출 한 바퀴를 대충 3번 도는 것보다 밀도 있게 2번 도는 게 점수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1주차는 기출 1회독과 조문 판례 연결 표시입니다. 이게 가장 느린 회독이고 가장 중요한 회독이기도 합니다. 이 작업을 잘 해두면 2주차부터는 자동으로 가속이 붙습니다. 2주차는 기출 2회독과 오답 정리 자주 틀리는 부분만 교재에서 발췌 정독합니다. 이때부터는 교재를 통째로 보지 않고 틀린 자리만 좁게 파고드는 식으로 시간을 아끼셔야 합니다. 3주차는 기출 3회독과 핵심 조문 암기 카드화 시험 전날까지 가볍게 한 번 더 훑기입니다. 3주차에는 새로운 걸 넣지 말고 이미 본 것을 한 번씩 더 훑는 데만 시간을 쓰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주차가 가장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때 교재와 기출을 읽는 작업을 대충 하면 2주차부터는 이 문제 봤던 건데 어디서 봤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1주차 회독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2주차, 3주차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구조여야 맞습니다. 그리고 실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제 시험 시간 기준으로 기출 한 회 전체를 풀어보는 모의 세션을 꼭 넣으세요. 이건 실력 점검용이 아니라 3주 뒤에 내가 앉을 자리의 리허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 루틴 팁도 짧게 드리면 아침 시간에는 기출풀이가 좋습니다. 머리가 가장 막을 때 가장 어려운 작업을 넣는 겁니다.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이니 틀리는 문제도 확실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집중력이 한번 떨어지는 시간이니 오답 정리와 교재 발췌처럼 정리성 작업을 넣으세요. 밤에는 틀린 조문을 소리내서 한번 읽으세요.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게 암기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모의 세션을 실제 시험 시간대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모의 세션이 3주 뒤에 자리에 앉았을 때 손이 떨리는 걸 막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약 2년 전쯤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그 당시에는 상법 개정안이 한동안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26년 응시생들이 맞닥뜨리는 개정 이슈는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한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갑니다. 저는 개정안에 대응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해봤다는 식으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시기의 수험 환경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2026년은 상법 개정 포인트가 꽤 많은 해라고 알고 있고 유예생이나 2년 이상 수험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그동안 외웠던 조문이 바뀐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꽤 큰 부담일 거라 짐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회독 전략과 기출 중심 접근법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개정안 학습법 자체는 제 경험 밖이라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개정안도 완벽하게 잡힙니다. 같은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게 수험생에게 가장 무책임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개정안 파트는 제가 직접 겪은 범위 안에서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조문 해설은 최신 강의나 정리 자료에서 반드시 따로 확인하세요. 개정안을 직접 안 겪었다는 건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상법을 먼저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상법 전체의 큰 틀은 이번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총칙과 상행위의 뼈대 어음수표법의 기본 구조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긴장해야 하는 영역은 대부분 회사편 쪽에 몰려 있습니다. 회사편은 원래 상법 안에서도 제일 양이 많고 변화가 잦은 파트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손을 댄 부분이 일부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반대로 총칙 상행위 어음수표 쪽은 이번 개정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기출 중심으로 묵묵히 돌리시면 됩니다. 괜히 총칙부터 다시 뒤집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개정 공포의 실체는 상법 전체가 아니라 회사편 일부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가벼운 가이드 5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상법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보지 마세요. 큰 틀은 그대로입니다. 둘째, 최신 강의나 정리 자료에서 회사편 개정 포인트만 별도로 리스트업하세요. 셋째, 그 리스트를 정리 노트맨 앞장에 붙이고 하루 한 번 눈으로 훑으세요. 넷째, 회사편 기출을 풀 때 개정 전후 차이가 생기는 부분을 연필로 표시해두세요. 다섯째, 개정 포인트는 이해보다 정확한 암기가 먼저입니다. 이해는 나중에 실무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은 일단 정확한 문구로 외워두세요. 3주라는 시간 안에서는 이해보다 암기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개정 포인트는 대부분 숫자나 요건이 바뀌는 구조라서 문구 자체를 외워두면 문제에서 함정으로 나와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3주가 그냥 녹아버립니다. 마지막은 짧게 말씀드립니다. 수험생에게 제일 피곤한 게 가식적인 응원 글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3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늘 기출 한 문제입니다. 그 이상의 거창한 다짐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제 경험상 3주는 점수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붙잡아둔 것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걸 넣으려다가 있던 것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본 기출을 한 번 더 돌리는 것,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개정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유예생분들은 회사편 개정 포인트만 따로 들고 다니시고 나머지는 원래 알던 대로 가시면 됩니다. 세무사 시험은 외롭고 긴 싸움입니다. 이 영상을 본 분들 중 한 명이라도 3주 뒤 시험장에서 상법 한 번은 붙들고 왔다는 느낌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영상은 역할을 다 한 겁니다. 합격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자체가 이미 꽤 큰 일이라는 사실, 그것만 잊지 마세요. 오늘 기출 한 문제, 내일 기출 한 문제, 이걸 3주 동안 그냥 쌓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책상 앞에 앉으신 당신을 담담하게 응원합니다.